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마케터 정석호이고 네, AMPM 글로벌 컨설팅 5팀 이상민 마케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세 번째로 세 번째죠. 라이브를 네.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첫 번째에서는 네이버 이제 검색 광고를 좀 주로 다뤘었고 두 번째에서는 이제 GFA 쪽을 좀 주로 네. 다뤘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한 매체에 좀 특화된 게 아니라 DB 업종과 이커머스 업종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해서 한번 라이브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성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네. 모든 광고주 중에서도 이제 DB 업종이 있고 이커머스 업종이 있는데 이커머스는 사실 저희가 이제 흔히 일반적으로 아는 네. 그런 이제 업종인 거고 DB 업종은 사실 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네. 같아요. 좀 기초적이긴 하지만 네. 좀 상민 씨가 좀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한번 해줘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DB 업종이라는 거를 좀 개념적으로 설명드리기보다 뭔가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조금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일단 네. DB 업종이 보험, 뭐 중고차, 그리고 이사가 될 수도 있고 법률 상담 등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감을 좀 잡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추가로 창업 쪽에서도 창업. 많이 진행하죠. 네. 그렇죠. 조금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게 DB라는 게 데이터베이스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이게 광고에서는 고객에 대한 정보를 의미하는데 이제 이름, 연락처, 주소 뭐 등이 있겠죠. 상담 또는 뭐 어떤 조건이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매출을 발생시키는 업종을 DB 업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고객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상담 등을 신청을 하면 그 DB를 통해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DB 업종의 경우는 이제 고객들의 정보를 받아서 네. 이제 컨택을 하는 거고 결국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제 광고를 돌리면서 광고주를 수주하는 방식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DB 업종들 같은 경우도 고객들의 정보를 받아서 이게 뭐 계약으로 연결되든 네. 이제 뭐 중고차라고 하면 중고차를 판매를 해야 하는 거고 네. 창업 업종이면은 계약을 이루어져 하니까 네. 이제 고객들의 정보를 받아서 이제 뭐라 하면 좋을까요? 받아서 이제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아무래도. 네. 이게 DB 업종인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이쪽에 특화되어 있는 업체들이 뭐 창업 그리고 뭐 중고차가 될 수 있고 보험이나 이제 은행 업종들도 많이 하죠. DB 네. 같은 경우 뭐 법률 상담 등이 있을 수도 뭐 있고 법률 관련 네. 뭐 등등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DB 업종 자체를 진행하면은 결국 이커머스랑은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커머스는 사실 저희가 이제 상품이 되게 좋은 상품이 있으면은 그냥 잘 노출시키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뭐 상세 페이지 잘 되어 있고 네. 리뷰 잘 되어 있고 뭐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지원해 주고 하면은 결국은 매출이 발생을 하는 건데 DB는 결국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커머스가 흔히 말해서 뭐 로아스나 로아스. 혹은 뭐 전환당 비용 나와서 뭐 매출액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은 이게 너무 좁다. 못 늘리나? 글씨 크기를 그다음에 조금 누르나 네. 잠시만요. 이거를 글씨 크기를 한번 조금 줄여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DB 업종 같은 네. 경우는 죄송합니다. DB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문의를 남긴 건수, 뭐 문의 건수. 여기서는 이제 전환당 비용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환당 비용은 이제 DB 단가가 되겠죠. 네. 얼마를 썼을 때 우리 DB 한 개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네.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상담을 통해서 뭐 직접 방문을 유도하거나 뭐 견적서를 발송하는 등 판매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조금 더 복잡한 절차를 통해 상품 및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사실 DB 업종에 관련된 좀 기본적인 개념인데 사실 DB 업종에서 일단 저희가 오늘은 광고를 좀 다루겠지만 네. 광고보다도 좀 더 중요한 영역이 더 많지 않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네. 그게 우리가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고객의 유효한 DB, 유효하지 않은 DB 뭐 이런 거를 좀 따지기 전에 광고주분들에게 이런 말을 조금 하고 싶어요. 그 DB를 그러니까 접수되는 그 건들을 말하는 거겠죠. 받을 준비가 되어 있냐? 많은 광고주분들이 이제 구매 의도가 높은 소비자가 방문을 하면은 내 페이지에 반드시 판매가 이루어지는 걸로 착각을 조금 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좀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음식점만 가도 청결하지 않거나 뭐 직원이 불친절하게 손님을 대하면 바로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쵸, 기분 나쁘죠. 네, 이게 문 열고 들어갔다는 건 분명 음식을 주문해서 먹을 생각이 있었다는 건데 이런 경우도 정말 많다는 거죠. 또 나는 저 음식을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지나가다 보니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또 사 먹을 의도가 없었어도 분명 들어가서 먹고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게 저는 유효한 DB를 받을 수 있도록 그에 맞는 광고 매체를 선정하고 뭐 DB 단가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분명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지금 성민 마케터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결국은 이제 광고도 광고인데 우리가 정말 그 DB를 받았을 때 네. 감당이 가능한지 맞아요. 내부적으로도 완벽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네. 말씀인 것 같죠, 그렇죠? 네, 뭐 랜딩 페이지의 가독성을 높이는 부분도 있을 맞아요. 수 있고 아니면 뭐 상담받는 사람의 친절도 또는 전문성을 가졌는가에 대한 부분도 있겠죠. 지금 성띠님이 네. 질문 하나 남겨주셨는데 네, DB 업종에도 효율 좋은 매체는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요 내용을 저희가 이제 오늘 다루려고 했는데 네. 좋은 질문 주셨네요. 일단 DB 업종에서 효율 좋은 매체. 사실 그 저희가 뭐 네이버, 구글 막 검색을 많이 해보거나 유튜브에서도 마케팅 관련된 거 많이 보시고 네. 아이보스 이런데 보더라도 많은 이제 그 대행사 다니시는 마케터 분들이시나 아니면 이제 인하우스 마케터 분들이 많이들 이제 진행을 하면서 그런 이제 종합적인 그 데이터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100%는 아니겠지만 저희의 경험상은 좀 어느 정도 이게 맞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제가 봤을 때 이제 제일 좋았던 거는 네이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이버 검색 광고 쪽 그리고 구글 쪽 요 두 개를 좀 네.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좀 의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이거는 저희 말고도 많은 마케터 분들이 이제 교육을 하실 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검색 광고는 니즈가 확실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좀 뭔가 광고에서 우리가 클릭을 받았을 때는 네. 정말 얘네는 이거에 대한 확실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전환율 검색을 자체가- 한 거기 네. 때문에 전환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DB 업종도 결국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광고가 엄청 뜰 거예요. 네, 맞아요. SNS에서 엄청 뿌릴 거고 DA도 엄청 뿌릴 거고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게 광고인 걸 아니까 뭐 단순히 우리가 만약에 클릭해서 그 어떠한 창업 사이트에 방문을 했을 때 뭐 조건이나 그런 게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창업을 하는 경우는 네. 정말 내가 있는 돈을 이제 뭐 대출도 받을 거고 모아두는 해서 거기다 모든 걸 거는 건데 그만큼 되게 많이 알아보실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결국 이제 네이버 키워드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네이버 키워드를 검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근데 문제가 이제 만약에 창업중 같은 경우는 뭐 치킨 창업, 뭐 카페 창업 이런 식의 이제 메인 키워드들은 CPC 입찰가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만약에 싸움을 하게 되면은 내가 소진한 비용 대비 네.
만약에 DB가 뭐 10건 100건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그거를 이제 광고주 입장에서는 여기서 만약에 내가 계약을 성사를 못 시켰어. 네. 그러면은 이거 날린 거라 생각할 수밖에 맞아요. 없죠. 근데 근데 누수가 생길 수 있죠. 근데 이제 요런 메인 키워드도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비용을 많이 안 가지고 있다. 비용이 좀 너무 적다라고 하면은 네. 결국 세부 키워드로 확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근데 이 DB 업종에서 네이버 검색 광고 세부 키워드에서 생각보다 그러니까 DB 한 건이 이제 전환이라고 체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전환율이 좋아요. 전환율이 뭐 높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단순히 그냥 치킨 창업보다도 뭐 소자본 치킨 창업 같은 게 될 수가 있고 네. 아니면은 굳이 나는 이제 치킨 창업이긴 하지만 네. 굳이 치킨 업종들이 모여 있는 그 키워드 말고 네. 뭐 치킨과 뭐 관련된 다른 이제 그런 창업 쪽에 네. 노출을 같이 시키면은 오히려 좀 전환율이 좀 많이 높아져서 세부 키워드 발굴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창업 업종 같은 경우는 키워드가 엄청 많아요, 진짜로. 그룹도 아예 캠페인도 메인이랑 뭐 세부 키워드를 나눠 놓은 다음에 메인 키워드 사실 몇 개 안 되겠죠. 네. 뻔하니까. 네. 한 다음에 이제 그런 세부 키워드를 계속 발굴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전환율을 많이 높이면서 그 전환당 비용도 같이 잡고 갈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 회사가 치킨 창업에 관련된 회사여도 사실 뭐 족발 창업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도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그 키워드를 검색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사실 돈을 벌려고 창업을 하려는 거지 내가 정말 치킨이 좋아서 창업을 하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내가 치킨 창업 뭐 업체다 해도 그냥 조금 비교적 싼 키워드가 있으면은 그 부분도 노려보는 게 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물론 근데 약간 이런 걸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 이제 니즈가 확실한 건데 네. 나는 이제 진짜 내가 족발 창업을 알아봤는데 네. 갑자기 치킨 창업 광고가 있으면은 그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뭐 족발 창업, 피자 창업 다 상위 노출하라는 게 아니라 맞아요. 어느 정도 이제 우리 거를 좀 광고를 할 수 있는 정도로 노출을 시키고 저희의 주목적은 결국은 이제 세부 키워드인 거예요. 맞아요. 세부 키워드. 어차피 요런 치킨 창업이나 카페 창업 같은 메인 키워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전환이 크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엄청 큰 브랜드들이 아닌 이상. 네,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 들어와 있는 업체들 보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브랜드예요. 치킨 창업만 봐도 뭐 BHC, 뭐 교촌치킨 같은 맞아요. 진짜 누구나 알 법한 그런 브랜드들이 이제 브랜딩용으로 메인 키워드를 가져가는 거고 이제 브랜드가 좀 딸리는 이제 좀 소자본이나 소규모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세부 키워드에서 전환 효율을 개선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랑 구글을 저희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뭐 구글 폼이나 네이버 폼을 이제 랜딩으로 걸어서 이제 광고를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서도 좀 저희가 그동안 진행했던 거에는 좀 효율이 좀 좋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 네이버랑 구글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좀 DB 업종이면은 대부분 조금 많은 비용이 필요하거나 조금 맞아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 검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비교적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SNS 쪽은 조금 비유효한 DB들이 많이 접수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네. 이제 DB 업종에서 효율이 좀 뭐 안 좋은 매체라고 하면은 저는 그러니까 1번은 무조건 메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메타가 DB 광고를 하기는 편리해요. 이제 랜딩 자체를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걸 수도 있고 네. 혹은 바로 이제 광고를 클릭했을 때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개인 정보를 남길 수 있는
그 폼이 노출이 돼가지고 네. 거기에 바로 이제 맞아요. 뭐 연락처 등의 정보를 남길 수가 있어요. 근데 왜 SNS가 안 좋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은 일단 이 개인 정보를 남길 수 있는 요거를 이제 저희가 잠재 고객이라고 해요. 잠재 고객 관리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허수 DB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내가 SNS 보다가 어떤 배너 눌렀는데 여기서 뭐 이름이나 번호 남기고 이제 이거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뭐 진짜 관심이 있어서 남기는 분들도 계시는데 대다수들은 막 장난치는 경우. 맞아요. 막 이름에도 막 이상한 이름 적어놓고 네. 번호도 막 없는 번호 지어놓고 막 그런 식이 많기 때문에 메타에서는 좀 허수 DB가 많고 그나마 이제 홈페이지 랜딩 자체를 걸면은 네. 여기서는 사실 허수 DB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효율이 안 좋은 매체로 메타를 뽑았지만 그 메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1번은 일단 요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네. 그 효율이 엄청 안 좋고 이제 랜딩 자체 홈페이지를 걸면은 이건 좋을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요 방법보다는 네이버 검색 광고 쪽이 좀 더 나은 효율을 보이고 맞아요. 있어서 저는 메타를 좀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요 매체도 매체인데 막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건 결국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우리가 DB를 어떻게 하면 좀 많이 좋게,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네. 그리고 이제 허수 DB를 어떻게 좀 잡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좀 일맥상통한 얘기일 수 있는데 보통 이제 DB를 남길 때 저희가 이제 그 DB를 남길 때 이제 뭐 주민번호 같은 거를 주민번호를 이제 입력해서 뭐 동의를 받고 이제 남기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냥 뭐 주민번호나 그런 거 없이 주민번호 같은 거 없이 그냥 개인 정보만 남기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사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뻔하게 이게 당연히 더 좋겠죠. 맞아요. 내 주민번호를 남겨야 하니까 진짜로 여기에 관심 있고 DB를 남기고 싶은 사람들이 진성 DB 이 경우가 진짜 이제 진성 DB인 건데 이런 경우는 사실 이제 허수 DB가 이래서 생기는 거죠. 이게 메타가 많이 심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메타도 메타지만 저희가 이제 실제로 그 직접 홈페이지 내에서 이제 DB를 남기는데 네. 거기서 이제 했을 때 이게 결국 이게 그 잠재 고객으로 네. 남기는 경우인 거고 홈페이지 내에서도 DB를 남길 때 요 두 가지 케이스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주민번호 같은 거 없이 갖고 동의 같은 거 없이 그냥 이름 번호만 남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질도 안 좋고 허수 DB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결국은 DB 업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건수도 건수지만 네. 그래도 전환단 비용이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우리가 좀 더 이제 좀 낮은 비용으로 많은 DB를 가져오는 게 목적이니까 이커머스 업종도 결국 네. 낮은 비용으로 많은 매출을 내는 게 목적이듯이 DB 업종도 그렇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다 보니까 이제 경쟁 강도로 따지면은 당연히 네이버나 구글이 경쟁이 심할 거고 그리고 좀 이제 비교적 카카오나 메타가 경쟁이 약하다 보니까 비교적 그렇다 보니까 이제 허수를 좀 비유효한 DB와 허수까지 포함을 하면은 당연히 메타와 카카오가 DB 단가 자체는 낮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근데 활용을 하기도 해요. 저는 이사업체였는데 네이버에서는 오히려 DB당 단가가 되게 높았는데 이제 당연히 메타에서 DB 단가가 낮았고 근데 거기서 여러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후기성 소재를 활용해서 이제 광고를 집행해 보니까 이제 조금 더 낮은 단가가 들어오게 되고 그 들어온 DB를 이제 업체 측에서 잘 살린 거죠. 뭐 거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랜딩 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상담사의 친절 뭐 이런 부분들이 다른 업체보다 뛰어났었으니까 이제 낮은 DB를 갖고 와도 좀 그걸 잘 살렸던 뭐 이런 케이스들도 있으니까 꼭 메타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광고로서는 이게 저희가 단순히 광고를 진행하고 끝이 아닌 게 광고로서는 말씀드린 대로 적은 비용으로 많은 DB를 수집하는 게 목적이에요. 네. 목적인 거고 어떻게 보면 저희의 그 최우선 과제. 근데 이제 DB가 들어오면은 이제 컨택은 이제 업체, 그러니까 광고주가 하겠죠. 네. 근데 여기서 좀 빠그라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저희가 컨택을 한다고 해서 뭐 무조건 다 가져올 수 있다 이건 아닌데 그만큼 저는 이커머스는 그냥 우리가 광고 뿌리면 네. 되는 거고 제품이 네. 좋으면은 뭐 되는 건데 맞아요. DB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대행사랑 광고주 측이 좀 하나가 되어야 한다. 맞아요. 그래야지 어차피 저희가 적은 비용으로 DB를 많이 가져왔다고 해도 네. 뭐 계약으로 성사가 안 되면은 사실 광고주 입장에서는 돈을 날린 거예요. 네, 맞아요. 전환 매출액이 안 나온 거야. 이게 좋은 질의 DB가 들어와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만약에 준비가 안 되어 있다 하면은 이제 업체 측, 광고주 측에서는 뭔가 광고에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저희는 준비가 안 된 부분이 조금 문제일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은 이게 조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요런 부분을 이제 좀 저희는 광고적인 부분, 업체는 이제 그거 DB가 들어왔을 때 수주적인 부분을 좀 같이 맞아요. 보시고 좀 광고주랑 이제 마케터끼리 좀 호흡을 좀 잘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도 이제 어쨌든 간에 저희 회사도 지금 광고 DB를 받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이관을 하기 위해서 빨리 네. 컨택을 하기도 하고 네, 이제 레퍼런스 그런 거 준비를 하고 하듯이 맞아요. 뭐 물론 쉽지는 않겠죠. 근데 결국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 네, DB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새 뭐 이커머스 업종은 사실 네, 뭐 저희가 뭐 따로 크게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맞아요. 늘 했던 내용인 거고 아무래도 DB 업종보다 이커머스 업종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좀 뭐 사전적인 의미, 뭐 아까 말씀드렸 DB 업종도 설명드렸으니까 이커머스 업종도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는 그 사실 사전적인 의미로는 뭐 인터넷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를 거래하는 비즈니스 활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렇게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DB 업종도 뭐 인터넷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DB 업종도 인터넷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를 거래하니까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DB 업종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상담이나 뭐 문의 등을 통해서 구매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즉시 구매할 수 있냐 없냐가 조금 이커머스와 DB 업종을 구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커머스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환 수나 매출액, 로아스, 전환 단가 이거 위에서 했던 내용이긴 한데 이게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전환수 같은 경우도 대부분들이 이제 뭐 구매 완료로만 집계를 하시겠지만 지워졌네. 제가 새로 쓸게요. 전환수 같은 경우는 이제 구매 완료로만 하시지만 네. 업종이 좀 크거나 대부분 이제 회원 가입을 되게 중요시하는 분들이 네. 계세요. 맞아요. 회원 가입, 뭐 장바구니 등으로도 저희가 트래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우리 광고가 정말 잘 돌아가고 있는지 효율이 괜찮은지 좀 제대로 파악을 해 보시려면은 이제 구매 완료 외에도 뭐 가입이나 장바구니 등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전환으로 좀 트래킹을 해 보시는 게 네. 우리 업체의 광고를 좀 제대로 효율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커머스 업종 관련해서는 저희가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뭐 광고주분들 진행하면서 네. 뭐 애로사항이나 뭐 그런 부분 없었나요? 뭐 광고주가 좀 많이 주는 질문이나. 어떻게 보면은 광고와 매출이 눈에 딱 보이잖아요. 이게 그렇다 보니까 좀 효율이 안 나오는 부분이 생기면은 그냥
또 바로 연락이 오는 거죠. 그쵸. 뭐 광고 왜 이렇게 광고로 전환되는 매출액이 왜 이렇게 낮냐? 약간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DB 업종은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직관적이진 않다 보니까 어떤 절차가 많이 필요하다면은 이제 이커머스에서는 효율이 안 나오면은 그냥 바로 즉시 전화가 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효율을 잡아가는 과정이 분명 많이 필요하거든요. 시간이. 맞아요. 이게 당장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쇼핑 검색 광고를 한다 하면은 세팅하면은 바로 막 500%, 600% 나오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쵸. 그러면 그 뭐 짧게는 뭐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뭐 길게는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좀 테스트 기간을 거쳐 가면서 좀 비효율적인 키워드들은 이제 소거를 해가면서 맞아요. 그리고 또 효율적인 키워드들은 더 관리를 해가면서 이 과정이 분명히 필요한데 이제 오래 광고를 지속하셨던 분들은 이거를 다 이해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처음 광고를 집행하시거나 얼마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 부분들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아무래도 그 DB 업종이든 이커머스 네. 업종이든 결국은 이제 광고는 똑같고 물론 이제 똑같은 매체를 진행하지만 그 매체 안에서 가지고 가는 전략이나 네. 목적성이 조금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맞춤 전략으로 진행을 한다고 봐주시면 되고 네. 사실 저희는 이제 모든 온라인 광고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DB든 이커머스 가리지 않고 이제 막 문의가 들어오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곤 하는데 네. 사실 뭐 오늘 내용이 아마 다들 아실 법한 내용이에요. 결국은 맞아요. 별로 이제 뭐 심화되는 교육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 자체는 저희가 이제 성과를 좀 개선하기 위한 거나 그런 거를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직접 진행을 해왔던 거랑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연락을 주시면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디테일한 전략을 이 라이브 짧은 시간 동안 다 전달하는 게 사실 쉽진 않잖아요. 네. 그게 되게 길 거니까 그렇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개념적인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백설기님이 오늘도 네. 팬이시라고 네, 감사합니다. 네, 누구 팬이죠? 모르겠어요. DB의 전환은 어떻게 잡는지 네. 궁금해요라고 했는데 이거 저희가 뭐 위에서도 좀 비슷하게 설명드렸는데 한번 사무실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DB의 전환을 잡는다는 게 어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뭐 전환이 이제 네. 구매 완료나 회원가입 이런 게 네. 있는데 DB는 전환이 어떻게 시키게 되냐 이런 거 같아요. 뭐 예를 들어 회원가입이라고 하면은 이제 원래는 네이버 쇼핑 그 광고 관리자에서 뭐 회원가입을 한 게 체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뭐 도매몰이든 어떤 자사몰이든 근데 거기서 이제 로그 신청을 해야 되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로그 신청을 이제 회원가입으로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신청을 해서 받으면 이제 누군가가 그 우리의 랜딩 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할 때 그게 이제 하나하나가 체크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회원가입 자체가 전환수로 찍히지 않으니까 이제 정확히 얼마를 써서 회원가입이 얼마가 됐나를 확인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 뭐 회원가입이 주 전환의 목적이라면은 그 로그 신청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커머스는 이제 전환수를 이제 구매 완료든 회원가입이든 장바구니 등등이 있는데 네. 사실 DB에서의 전환은 결국은 그 문의 한 건이에요. 결국은 문의 외에는 네. 전환이라고 할 게 없어요. 결국 DB 자체가 우리가 DB를 모으는 것 자체가 얘한테 얘가 상담 요청을 하게 만들고 네. 우리가 상담을 해서 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네. DB에서의 전환은 이제 개인 정보를 남겨주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네. DB가 좀 많이 어렵긴 해요. 근데 지금 그냥 갑자기 문득 든 네. 생각인데 네. 저희가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이커머스 업종 시작을 하고 이커머스 업종 많이 다루다 보니까 뭔가 그게 더 손에 익기도 하고 그러긴 한데 DB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작은 업체가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물론 이제 뭐 한 달에 300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는 있어도 뭐 100 정도로 사실 DB 엄청나게 효율을 내기도 힘드니까. 근데 대부분 이제 큰 업체들이 진행을 해서 그리고 이제 큰 업체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지금 대행사든 내부 인하우스든 간에 DB가 잘 나오고 있는데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고 맞아요. 실제로 저희가 진행했을 때 DB 자체의 뭔가 전환에서 효율을 뽑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만큼 더 물론 이게 최적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커머스는 최적화가 있죠. 맞아요. 메타도 뭐 머신러닝이라는 맞아요. 게 있고 네이버 검색 광고도 뭐든 다 최적화가 있는 건데 DB 업종은 물론 최적화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얘가 정말 타겟일지 얘가 타겟일지 모르는 상태에서 네. 우리 걸 홍보를 하고 그 개인 정보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게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지난 시간에 상세 페이지 얘기했었잖아요. 네. DB 업종도 사실 홈페이지가 저는 이커머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정말 요게 그 문의를 남겨주신 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문의를 남겨주실지라고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저는 그 홈페이지에 대한 퀄리티가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줄 수 있는 혜택적인 부분, 네. 예를 들어 뭐 창업을 진행하게 되면은 우리가 뭐 인테리어를 뭐 지원해 준다든지 네. 뭐 포스기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혜택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해서 이게 클릭을 하고 들어갔는데 그 랜딩 페이지가 정말 초라한 블로그라면은 사실 좀 전문성을 느끼기 어려울 것 같죠. 맞아요. 근데 뭐 홈페이지가 따로 만들어져 있고 조금 디자인도 잘 돼 있고 그렇다면은 조금 더 전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뭐 그리고 DB 업종 같은 경우는 얘기도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네. 만약에 저희가 이제 광고주가 이제 어차피 그게 개인 정보라서 저희가 막 볼 수는 없지만 네. 광고주가 이제 그 개인 정보를 받고 나서 그거를 이제 광고로도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상민 마케터님이 A라는 업체에 DB를 남겨주셨는데 이제 그럼 상민 마케터님의 뭐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등이 이제 네. 그 A라는 업체한테 들어온 거니까 네. 이 A라는 업체는 그러면은 많은 양의 그 DB 정보가 있을 거예요. 개인 정보가. 그걸 이제 SNS든 카카오든 구글이든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만 타겟할 수 있는 맞아요. 광고를 진행할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커머스에서의 리타겟팅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상민 마케터님은 A 업체 말고 B, C, D 업체에서 DB를 남겼을 수도 있고 내가 뭐 창업이든 뭐 중고차든 간에 고민을 하고 있고 바로 이제 DB를 남긴다고 하더라도 계약으로 진행이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이 사람한테 계속해서 우리 광고를 노출시키려면은 이제 SNS, 그러니까 메타든 구글이든 카카오에서 그 개인 정보를 활용한 광고를 진행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뭐 아까 저희가 메타에서 그 DB 전환 효율이 안 좋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광고로 돌리면 사실 또 효율이 높아질 수도 있죠.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결국 뭐 메타도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막 그렇게 효율 안 좋은 거 아니다. 다만 맞아요. 잠재 고객 관리자로 활용하는 거는 추천을 드리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사실 뭐 네. 오늘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이게 전부인 거고 근데 저희가 오늘 이커머스와 DB를 모두 다루려고 했는데 좀 DB에 대한 내용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뭐 이게 DB랑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린 부분이 전부인 거고 이커머스는 진짜 많은 분들이 아실 거고 저희 마케팅 학교에도 제가 볼때 한 80%가 이커머스가 아닌가 맞아요. 매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좀 나중에 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은 이제 매체별로 어떻게 광고를 진행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네. 것도 주제로 다뤄보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뭐 DB 업종이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DB 업종과 이커머스 업종 어떻게 광고를 진행하고 네. 메타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이런 것도 괜찮을 맞아요. 것 같아요. 사실 더 이상의 설명이 많이 필요 없을 수 있는 이유가 사실 DB 업종에서 뭐 효율 매체는 어떤 게 있나요 물어봤지만 네, 이커머스에서 효율 좋은 업체가 뭔가요 물어봐도 네이버라고 대답을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빵집 네, 김준호님께서 안녕하세요. 네. 빵집을 오픈해야 하는데 오프라인 매장에는 어떻게 돈을 측정하나요? 아 이거는 진짜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전환이라는 게 결국 네. 그 숫자가 눈에 보여야 하는 건데 네. 오프라인이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웃긴 게 개인정보로 남기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그냥 뭐 전환 수가 딱 얼마다라고 체크를 한다기보다는 기존의 평균적인 매출액을 어느 정도 잡아보고 그리고 이제 광고를 집행을 했을 때 매출액이 얼마나 늘어났나 약간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보면서 광고 효율이 이 정도 됐다라고 판단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근데 같아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네. 제가 보니까 네. 지금 빵집 오픈을 앞두고 계신데 네. 이게 결국 오프라인 매장이니까 네. 이거를
광고를 어떻게 진행을 할까 약간 이런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뭐 이제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도 네. 오프라인 광고나 온라인 광고 다 진행하는 경우도 계시고 네. 오프라인 쪽 광고만 다루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 이건 약간 컨설팅적인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얘기가 좀 되게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런 이제 그 김준호님이 저희 네. 두 분 중 한 분한테 좀 연락을 주시면은 이거에 대해 저희가 좀 자세하게 네.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거의 컨설팅적인 부분이라서 좀 아마 플레이스 광고는 당연히 하실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저거를 파워링크로도 유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네. 일단 그 준호님 거 네. 먼저 답변 드리고 백설기님 거 답변 드리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맞아요. 이거죠. 지금 매장이 세워지면은 네. 이 매장을 홍보를 하고 매장에 팔고 있는 제품 네. 빵을 온라인으로도 판매를 할 네. 거다.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근데 뭐 간략하게만 뭐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제가 지금 막 생각나는 거는 뭐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네. 메타 광고나 구글 유튜브 광고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이제 인플루언서 같은 걸 네. 활용해서 차라리 맞아요. 홍보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요즘 유튜버들이 워낙 유튜브가 워낙 대세니까. 그리고 GFA 매장 홍보에 한해서 사실 GFA는 좀 비효율적일 것 같아서 어떨까요? 근데 단순히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고객을 모집하는 거기 네. 때문에 뭐 정확한 타겟것만 있으면 사실 네. 진행을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봤을 때 GFA가 우선은 아닐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는 네. 정말 효율을 생각한다면은 이제 유튜버나 그런 인플루언서 체험단을 통한 홍보가 나을 것 같고 그 외적으로 네. 바이럴이 추가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제 저희 지역에 만약에 우리가 서울에서 한다고 치면은 이제 여기 지역에만 노출될 수 있게 SNS나 네. 그렇게 좀 네. 그런 매체에서 지역 타겟팅 같은 거 좀 걸 수도 있고 근데 이 시그니처 상품을 이제 온라인으로 판매를 한다 그러면 GFA가 괜찮죠. 네. 왜냐면 저희 지금 상임 마케터님이 네. 제일 큰 광고주가 지금 빵집입니다. 맞아요. 빵집이죠. 빵을 팔고 있고요. 빵집이라는 표현이 뭔가 저렴해 보이는데 빵을 팔고 있는데 네. 진짜 저 그때 네, 빵이 베이커리. 진짜 맛있었는데 네. 요거는 이제 거기는 저 준호님이 딱 그거일 것 같아요. 근데 GFA 처음에는 되게 안 좋았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근데 아마 저희가 저번 라이브에서도 맞아요. 이야기를 했었는데 비슷해요. 모든 게 사실 테스트 이후에 이제 최적화가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렇죠. 무튼 그렇죠. 죄송합니다. 예, 갑자기 웃음이 터져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직접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좀 더 상담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도 조금만 알려주실 것 같아요. 그 이제 컨설팅 저희가 해드리긴 하는데 뭐 직접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좀 지원도 가능하기도 해서 이 부분도 좀 더 이제 연락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컨설팅이 가능해요. 그때 이게 저희가 지난 주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떤 구조나 그런 걸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컨설팅적인 부분도 이제 문의를 주시면은 진행은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갑자기 좀 웃음이 터져가지고 중간에 좀 그렇게 됐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네. 이 빵집이라는 표현이 좀 제가 웃겼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중간적으로 무튼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레퍼런스도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인 거고 다음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이제 매체별로 DB 업종이나 이커머스 업종의 광고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네. 한 번 더 하나 주셨는데 이거는 사실 저는 만약에 내가 지금 광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효율이 너무 좋아.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타겟이 잡혀 있으니까 진행하는 게 맞는 건데 만약에 내가 처음부터 진행을 한다 아니면 혹은 효율이 안 좋아서 세 판을 뜬다 라고 하면은 저는 처음에는 일단 논 타겟이 맞다고 봐요. 왜냐면은 맞춤 타겟을 찾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 제품이 뭐 20, 30대한테 명확하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네. 이게 정말로 오히려 생각지 못한 네. 타겟한테 좀 더 잘 팔릴 수 있는 것도 있어서 네. 처음에는 논타겟으로 좀 진행을 하되 좀 더 타겟을 좀 좁혀나가는 방향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메타 광고의 정석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것도 네.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좀 처음에는 좀 넓혀서 점점 좁혀 나가시는 걸 좀 네.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뭐 서울에서 예약제로 운영을 하시는 사실 서울은 제가 네. 이거를 못 봤네요. 네, 이런 경우라면 사실 저는 논타겟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음식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음식점이 타겟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사실 웃기잖아요. 맞아요. 음식점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매장이라고 한다면은 굳이 처음에 타겟을 거는 것보다는 네. 논타겟으로 진행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또 지역이 서울이다 보니까 사실 어느 지역에서도 갈 수가 있잖아요. 그쵸, 이제 서울에서도 이제 네. 서울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올 거고 경기권도 저희가 타겟을 네. 잡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이게 뭐 지역 타겟이 될 수도 네. 있고 연령 타겟이 될 수도 있고 맞아요. 뭐 관심사 이런 타겟 같은 경우 사실 크게 네. 정해진 타겟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정리를 하면은 논 타겟으로 진행을 하되 네. 이제 좁혀 나가는 게 맞고 만약에 타겟을 건다라고 한다면은 지역 정도로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저는 요거는 이제 요거는 제가 뭐 오늘 주제는 아니긴 한데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메타의 머신러닝은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저희가 광고가 중간에 오프되었다가 다시 라이브를 해도 머신러닝이 처음부터 돌아가고 그리고 예산을 바꿔도 머신러닝이 처음부터 돌아가요. 네. 근데 이 머신러닝이라는 건 이제 광고 기간도 기간이지만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을 하면은 머신러닝이 끝나기 때문에 소재 변경 같은 경우는 머신러닝이 최적화가 됐을 때 바꾸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저는 소재 변경보다는 이제 저만의 전략인데 한 캠페인 한 광고로 한 소재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네. A라는 광고 그룹에서 효율이 잘 나오면은 네. 얘는 살려두고 그다음 B, C, D를 테스트로 계속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또 효율 좋은 걸 찾아내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니까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얘가 너무 민감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맞아요. 기간도 기간이지만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하면 머신러닝이 끝나는 경우가 있어서 최적화가 되면 소재를 바꾸는 걸 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질문 되게 많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저희 네, 얘기 좋죠. 네. 근데 이제 이게 10시에 라이브를 하냐, 좀 5시에 라이브를 하냐의 좀 차이인 것 같기도 맞아요.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저희가 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 거고 이제 진짜 뭐 준호님이나 뭐 백설기님이나 뭐 나이키님 같은 경우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좀 더 자세한 상담도 가능하고 네. 뭐 계정 같은 것도 저희가 볼 수 있는 권한만 주시면은 뭐 좀 더 상세한 그런 이제 상담이 가능하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질문 주셨던 성게임도 아직 계시다면 그러네요. 네. 맞아요. 연락 주시면은 네. 저희가 항상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저희 AMP 24시간 상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쵸? 24시간이죠. 새벽에도 네. 근데 새벽에는 많이 안 주시더라고요. 새벽에는 이제 그쵸. 석고 마케터님이 대응을 하시니까 저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